표준 보육 가정의 배경을 보면은 1991년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 제정으로 인해서 타가 산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 시설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육 시설마다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적 수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육 목표와 내용이 어린이집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에서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방해 요인이 되었죠. 그래서 표준 보육 가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가 수준의 표준 보육 가정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에게 A원, B원 모두 똑같은 시설에서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연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영유아기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가장 기여했던 것이 표준 보육 가정이 탄생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표준 보육 가정을 통해서 보육 환경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교사의 역할도 강화해서 부모, 가족, 지역사회 협력을 꾀하고, 또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출생 지역, 민족 배경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표준 보육 가정의 탄생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다고 교육을 받지 않고, 또 이제 다문화가 요즘 굉장히 많이 있죠. 다문화라고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죠. 또 지적 장애가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우리가 영유아기 때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표준 보육 가정을 중심으로 영유아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표준 보육 가정의 탄생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보육 가정에서는 어떠한 인간상을 추구할까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자율적인 사람. 또 뭔가 우리가 똑같이 남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창의성을 강조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민주적인 사람. 그래서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표준 보육 가정에서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표준 보육 가정은 어떤 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표준 보육 가정 큰 카테고리 안에는 0세부터 만 5세까지면 우리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 수준에 맞게 제공을 해서 보편적인 거 뭐죠? 그렇죠.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이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편부모 가정 모두를 망라해서 우리가 모든 아동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0, 1세, 2세, 3, 5세 누리가정. 그래서 표준 보육 가정의 큰 카테고리 안에는 0, 1세가 붙어 있고 2세 보육 가정이 있고 3, 5세 누리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가정 하고 있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은 표준 보육 가정 안에 0, 1세, 2세, 3, 5세 누리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 5세는 유치원이나 이제 큰 어린이집에서 교육한다서니까 우리가 누리가정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표준 보육 가정에는 영역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6개가 있죠.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크게 6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표준 보육 가정을 국가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실시할까요? 그렇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보육교사가 실천을 하고, 이제 유치원에는 물론 표준 보육 가정 아이들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누리가정부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표준 보육 가정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영아기부터 잘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척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